네, 안녕하세요. 수다 떨듯 편안하게, 하지만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생생하게, 교육에 대한 서로의 소통과 공감의 시간. 안녕하세요. 업수다 윤상필입니다. 이번 주에도 또 한 주간의 교육 이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34년 경력의 교육 전문가, 그리고 현재 세종미래교육연구소 대표님이신 강미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현재는 세종미래교육연구소 대표로 있는 강미애입니다. 저는 34년간 현장에서 있었는데 22년에 제가 세종도원초등학교에서 명퇴를 했습니다. 명퇴한 이유는 교육의 정치보다는 정책이 먼저 앞서야 되지 않냐라는 저는 교육적 철학이 좀 있는데, 교육의 정치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권할 때, 권하는 장사 밑가지 않는다. 그래서 권할 때 나가자 하고 지난 22년 세종교육감 출마를 했던 강미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김없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언제나 스윗한 우리 그 하태건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세종에서 되게 유명한 우리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쁩니다, 지금. 진짜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그 한 주간 그 좀 뉴스나 이런 것들 네. 좀 보시면서 좀 네.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띄시는지, 혹시 혹시 기억에 남는 확 눈에 띄었던 것들. 갑자기 질문 주셨지만 눈에 띄었던 것은 그 교육감 후보자가 맞죠? 지명자? 네. 지명자 청문회. 교육부장. 교육부장가. 교육부장. 제가 지금 긴장했습니다. 저기 우리 예비 교육감 출마하셨던 우리 소장님께 나오셔가지고 제가 아무튼 그 뉴스가 가장 지난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화요일 날. 네. 좀 안타까운 소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좀 보도 뉴스대로만 얘기하면 네. 사과로만 끝났다. 정책 얘기는 하나도 못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셔서 좀 안타까운 좀 소식이긴 하죠. 주변에 좀 실망했던 분이 많더라고요. 음. 네. 사실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잘 몰랐던, 관심이 없는 분도 많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닥쳐야 하는 또 우리 현실, 우리나라의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닥쳐야 하는 뭐 그렇게 맞이해야 현실에 딱 부딪혀야만 네, 알 하는 수 그런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저희 나라 현실일 수도 있는 거고요. 대표님께서는 혹시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뉴스나 이런 것들 혹시 있으세요? 요즘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조금 많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CCTV 천국인데도 아직도 유괴 사건이 있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아마 그 유괴 관련해서 아마 금요일 날인가 저도 뉴스를 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뉴스들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일단 교육부에서 이제 스크랩 해가지고 배포하는 이제 뉴스들이에요. 그래서 좀 보면은 이제 수능이 다가왔으니까 일단은 월요일 날 첫 기사들은 거의 이제 수능 그리고 고교학점제 관련된 좀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고교학점제가 아직도 좀 준비를 잘했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좀 많이 미비하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좀 월요일 날 서두에는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7세 고시하고 아이들 10대 우울증에 대한 얘기가 조금 저는 눈에 띄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우울증이 거의 한 4.5% 이상 2, 3년 사이에 늘었다라는 얘기가 조금 있었고, 화요일 날 것도 좀 같이 좀 보면은 이게 자살 관련된 얘기가 또 눈에 좀 띄더라고요. 이게
그 우울증하고 좀 관련된 보도기는 한데요. 보니까 학벌 지상주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요 내용이긴 한데, 아이들이 자살을 못하고, 좀 구해달라는 신호로 스스로 몸에다가 상처를 낸다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학업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더 하고 있어요. 전보다 더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도 좀 같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쭉 좀 보시면은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는 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보다는 여기 또 이제 학생들 SNS 자해, 유해, 정보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수요일 날 있었고, 이거에 맞춰서 아이들이 결국은 이제 마약까지 찾게 되는 그런 이제 좀 안타까운 현실들이 이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지금 지난주에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보니까 좀 10대에 대한 자해 관련해서 관심과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첫 이제 그 헤드라인을 쓴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나왔었던 거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10대 유괴 관련해서는 이제 금요일 날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유괴 관련된 아이들의 유괴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단부에 보면은 그 이제 쇼츠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도 나오고 이제 아이들 관련돼서도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가 좀 아이들의 사건 사고에 대한 것들이나 아이들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일단은 좀 저는 전반적으로 좀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사회적인 국면 뭐 대부분의 것들 좀 보다는 좀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좀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하면 좀 어떨까. 지난주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는 좀 아이들 학업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초등학교는 또 그게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편은 아닌데, 근데 또 보도에 보면 또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몸에 자해를 하는 현상이 3학년부터 생긴다고 보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현장에서는 좀 어떤지 좀 아이들이 어떻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잘 몰라서 저는 이게 자해의 문제가 꼭 학업이라고 저는 단정 짓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연구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 이게 막연하게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갈망, 갈증이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거나 내가 희망이 있거나 뭔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생긴다고, 목표치가 생긴다고 하면 사람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그거를 안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학업이라는 부분이 스트레스는 받는데, 이 스트레스가 학업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이거를 한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학업은 가는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학업으로 인해 그걸로 인해서 자해를 한다?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내가 앞으로 뭔가를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에 대한 기준이 서 있지 않고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우울감이 더 있지 않겠냐라는,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좀 복합적인 좀 유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의 그런 그렇죠. 것들이 단순하게 이거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학업이다. 이거는 너무 단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이거 아니고도 가정 내 이야기, 친구 이야기 또는 나의 미래 이야기 이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딱 학업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분은 따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종단적, 횡단적 연구가 좀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미디어에서 자살률이 높아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총장님 그 요즘 학교 애들 어린아이들이 좀 꿈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장래희망이라든가 뭘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에서 아이들 보실 때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요즘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꿈이 없다. 네. 이거에 동의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업이 꼭 자해의 원인은 아니다. 전 여기서도 약간 네.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좋은 인사이트 같아요. 왜냐면은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딱 그런 것 같지. 사실은 알고 마음 건강이 좀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것을 단단하게 이길 수 있는가. 근데 그게 꼭 학업 때문은 아니다. 그 말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저는 이렇게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고교 학점제가 시행됐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고등학교 애들이 자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퇴를 처음 들어보셨죠? 네. 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자퇴를 한 학생들이 또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라고. 모르시죠? 그거 워낙 이게 시스템적으로 한 번에 바뀌다 보니까 네. 적응을 못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적응이 쉽지 않을 거다까지도 네.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자퇴를 한다는 얘기는 자퇴 네, 많이 한다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한 반에 그러니까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반에 3-4명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작년과 비교해서 자퇴율이 매우 늘었다. 세종에서 또 고등학교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한 15% 된대요. 15%요. 예, 학교별로 자퇴율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가 한 15%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나 안 될 것 같아 네. 하면 자퇴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편입해서 들어오는 1년을 꿇는다라고 하죠 예전에 그렇게 해서 다시 편입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야 나는 그냥 너무 못하니까 공부를 좀 그냥 밖에서 내가 혼자 공부해서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좀 있고 또는 전학을 통한 방법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15% 정도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고교 학점제가 지금 나온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22년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고 그때부터 저희는 연구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선도학교라든지 해서 준비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학점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옹호하지 않은 이야기이다 보니까 딱 잠재워 있다가 25년에 시작하자 하고 시작을 한 것이고 지금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일이 많다. 즉 매번 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의 업무량이 과대하다. 두 번째, 교사의 수업 부담이 크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교과에다가 1년을 이거를 하면 좋은데 학교별로 학생들한테 학점제를 하다 보니까 6개월 단위로 끊어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교과를. 그래서 1학기 때는 화학을 했으면 2학기 때는 생물을 하고 해서 한 4학기 정도를 학점을 더 많이 채워주기 위한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는데 내가 전공하지 않는 교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시킨다고 하면 선생님들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또
바뀐 학생들이잖아요. 1학기 때 우리 반에서 화학을 했던 아이과 2학기 때 생물을 했던 아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도 다르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학생들에 대한 파악도 좀 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의 학습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 수업에 대한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내가 성적이 못 따라갔을 때 뭐 1년 유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더 크기는 해요. 근데 그 부분은 뭐 방학 중에라도 해서 유예를 우리가 막아주겠다라고는 하고, 그런 대책은 수립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직은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이 학생들은. 그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또 공부에 그렇게 취미가 없는 학생들 간에 갭이 좀 만들어져서 공부를 취미가 없는 학생들이 막상 그만두고 나면 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학교에 또 남아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 학생들이 수능에, 이게 우리가 평가를 매길 때 과연 5단계 중에 나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대학 입시 문제까지도 모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학점제라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건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이거를 빨리 수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금요일 날 뉴스 중에 이제 그 직업계교 관련된 뉴스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을 안 갔다가도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싱가포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좀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지금 아이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결국 대부분 다 보면 대입 관련해서잖아요. 결국은 대입 관련해서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고교학점제 같은 것도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들 이제 대학교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지난주 보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박사는 많은데 실업자가 제일 많다라고. 그렇죠. 석사, 박사가 맞아요. 많지만 그 많은 만큼 그 석사, 박사들이 갈 곳이 없고 실업자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굳이 대학교를 가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이제 하는 형식의 보도에 또 이제 이 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서 그 대표님 예전에 그 인터뷰하셨던 것 중에서 그 맞춤형 꿈교육 해가지고 캠퍼스 고등학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제가 뭔지는 잘 몰라서 캠퍼스 고등학교라는 게 뭔지 좀. 세종에만 있는 어떤 정책인데요. 그 세종 안에서 일종의 학점제하고 좀 비슷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교육청 내에서 이게 교과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그 교과를 신청을 하고, 그래서 주말에 이 학생들이 그 교과가 개설된 학교나 공공기관을 찾아가서 수업을 받는 것을 캠퍼스 고등학교라고 해요. 근데 이 정책이 현재는 유명무실해졌다라고 조금,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거의 의무적으로 이거를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게 있냐, 공부를 좀 관심이 있어 하는 아이들은 이거를 참여를 해요. 그래야 학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약간 이제 정말 잘하지도, 정말 나는 학원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해, 거기보다 학원 교육이 좀 필요해,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학원에서 좀 채우고 싶어, 이런 학생들은 그 주말에 학원으로 향한다는 거죠. 그래 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지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꿈을 만들어가는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갖고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 꿈을 위해서 약간 좀, 우리나라는 이제 공부나 그런 것들이 좀 주가 되긴 하는데, 다른 나라들 보면
중학교 때부터 보통은 직업 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진로를 잡고 자기가 꿈을 찾는 그런 교육들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하죠. 교육 선진국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실제로는 이제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근데 이 자유학기제가 진로를 위해서 이제 마련된 정책이거든요. 이것이 신설된 지가 오래됐는데 하다 보니까 만성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자유학기제가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 내가 정말 진로를 위해서 이거를 신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그렇게 내가 미래 진로에 영향을 받을 학과가 신설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형식적이 되고, 그 시간에 아이들은 학원을 더 많이 가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왜? 학교에서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학원 가서 그 부족한 공부를 채워야지. 네, 편법으로 이렇게 정책이 오랜 시간 오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건 이 시간에 이런 맞춤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좀 교육청 나름 정책을 다시 마련해서 학교별로 아이들이 정말로 미래를 탐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자유학기제라는 거는 만들어진 정책이고 이 정책이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상당히 좋은 제도란 말이에요. 이 좋은 제도를 그냥 시간을 4개월, 5개월 낭비하지 말고 그럼 이거를 프로젝트를 좀 활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정말로 나는 미래에 이런 교육을 이런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탐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만 할 수 없는 일이겠네, 그거. 그거는 학교만은 할 수가 없고요. 교육청의 지원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지원을 조금 확대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되게 공감하는 게, 사실 6학년 애들을 올려보내면은 중학교 1, 2학년 중에 1학기, 2학기 중에 한 번은 이제 자유학기제라고 애들이 풀어지거나, 아니면 실제로 꿈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소비하는 것 같은. 맞아요. 예, 프로그램을. 근데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정말 직업을 찾을 수 있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개발을 해준다고 하면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모든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정책이 됐어요.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다 논대요. 아이들이 다 놀고 있고, 그냥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아이들의 학력차가 이게 사교육에 돈을 들였던 학생과 사교육에 돈을 들이지 않는 학생들의 학력차가 크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중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생활 문제라든지 그 아이들의 폭력 문제라든지 이게 많이 발생하는 시기예요. 이게 아이들이 방황하는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는 나름 체계적으로 딱 했어.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났는데 중학교 오면서 자유학기제가 쏙 나타났는데 시험을 봤다가 잠깐 쉬고 자유학기제를 하고 다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혼란을 겪는 시기예요. 나의 어떤 미래가 정해지지 않고 이미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나의 미래가 진로가 결정이 되어야 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되는 시기인데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중학교 시기다. 이 시기를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전 매우 동의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직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뭔가 좀 그러니까 체험을 한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기간이 생각보다 길다라고 학기니까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은 이제 뭔가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점수를 매기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안 하기도 애매한 그런 정책이라고만 들어가지고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좀 정책이 좀 필요해요. 이게 맞춤형 정책이
이때 적용이 돼서 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 세종 아이들한테 큰 그 자기 진로에 대한 기회를 삼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나도 그때 그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뭔가를 탐험하고 싶어. 나는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뭔가 다른 일을 좀 하고 싶어.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뭔가 개발을 될 수 있는 나만의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가 저는 예, 이게 맞춤형으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되게 평소와는 좀 다른 거. 그래요? 많이 경청하는 거. 지금 평소와는 지금 다르게 깊이가 있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나요? 아닙니다. 진짜 지난 화요일 교육부 장관 청문회랑 다르네요. 전 정치 색깔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다르네요 지금. 네. 저희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경청할 수 있고 편안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색깔이 없으니까 네, 굳이 뭐 저희는 그런 따질 거 없으니까. 그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만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처 몰랐는데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 초등학교 현장에만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까지 또 고등학교까지 이게 아신다는 게 저는 또 그것도 좀 놀랐고 자유학기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들어보니까 그 고교 학점제 캠퍼스형 그거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 맞아요. 네. 그냥 지금은 사실 맛보기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프로그램을 짜는 자유학기 담당 업무인 선생님이 있거든요. 또. 네. 그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그냥 아이들 입장이 아니라 맞아요. 네. 때우기식이 돼버렸어요. 때우기식이죠. 네.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 선생님도 이제 물론 고충이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마을까지 또 우리 주민들까지 함께해서 아이들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 뭐 독일의 뭐 김나주임나 이런 거보다도 훨씬 네. 훨씬 더 나중에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자유학기제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훌륭한 시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냥 뭐랄까요. 아무 계획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네 맘대로 해. 학교 맘대로 해. It's up to you.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짜임새가 있어야 되고 선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체험을 한다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오게는 안 하나요? 결과물이 당연히 있죠. 네. 그 안에서 뭐 만들기를 하거나 무슨 뭐 그 커피 내리기를 하거나 하더라도 다 결과물이 없지는 않죠. 근데 이것이 정말로 나의 미래하고 엮여질까?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얼마 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요. 자기의 미래가 없다고 나는 어느 진로를 가야 되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너는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 지방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방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꿈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막 그때는 열정이 넘치는 시기잖아요. 저는 토끼하고 발 맞추는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저 토끼하고 발 맞추는 동네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당시에 학교 그 동네를 지나는 전주 가는 버스가 1시간에 하나밖에 없었던 시절이에요. 서울 가는 버스는 전주를 가야 서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저 먼지가 풀풀 나는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가서 나 그 서울에 있는 대학 갈래 라는 생각을 했지 나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 갈래라는 생각은 안 했던 그런 꿈이 있는 시기가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친구가 나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 갈래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현실에 너무 안정화가 됐다고? 꿈이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교육했던 사람으로서는 마음이 좀 아파요. 이 아이들한테 호기심은 뭘까? 이 아이들의 미래는 뭘까? 이 아이들은 어디다 열정을 품을까? 이런 것이 조금
염려가 많이 됐어요. 혹시 가족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네. 취직을 잘하기 위해서 지방대 가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그 지방 인재 하기 위해서.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지방 인재로 갈 수 있다.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군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친구도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지방대를 가고 나면 지방 인재로서 이 지역에 있는 어떤 회사나 기관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취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충분히 현실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아직도 꿈을 꾸나 보죠. 저는 좀 꿈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해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이 네. 내가 못 해드려도 달나라 가고 싶어. 내가 못 해드려도 나 화성 가고 싶어. 이런 꿈이 있어야 화성은 못 가고 달나라 못 가더라도 내가 다른 나라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꿈은 자꾸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데. 틀 안에 갇혀 있다고 느끼신 거군요. 네. 쉽게 말해서.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토끼랑 발 맞춘다는 말이 저는 약간 네. 대치동처럼 바쁘게 산다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골을 의미한 거였군요. 토끼하고 발 맞춘다는 네. 거는요, 산이 많은, 그렇군요. 네, 동네에 야. 살았다. 산골이다. 뜻입니다.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처음 아이고 제가 네. 깊이가 드러났네요. 네. 그 산골에서 살아서 그랬습니다.